동방박사의 오디오북. 단편소설 모음집 길 11번째 이야기. 엄마의 슈즈. 민경화, 세레나 수녀.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은희의 엄마 순옥은 거실에 앉아 아까부터 3살 된 준영이를 품에 안고 연신 떴다 비행기를 불러댄다. 어떻게든 준영이를 즐겁게 해주려는 순옥의 얼굴은 손주보다도 더 천진하다. 준영이가 웃어 보일수록 순옥은 더 신이 난 목소리로 떴다 비행기를 부른다. 은희는 엄마의 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누가 아이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순옥이 준영이 코에 얼굴을 문질러대며 떴다 비행기를 부르는 동안 순옥의 비행기는 은희를 태우고 10년 전 거실로 날아간다. 오빠 준혁인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연년생인 은희와 수희는 엄마와 함께 고구마 바구니를 가운데 놓고 거실에 둘러앉는다. 얼른 고구마를 입안 가득 문 은희는 고구마의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을 느끼며 고구마 껍질을 벗겨냈다. 수희도 엄마도 하나씩 집어들고 고구마 껍질을 깐다. 엄마가 침묵을 깨고 말을 꺼낸다. 너희 대학 졸업시키면 그날로 엄마는 해방이야? 알았지? 결혼해서도 애 키워달라 어쩌라 말하지들 말어. 엄만 절대 안 키워줄 테니까. 은희는 엄마의 말에 목이 콱 막힌다. 껍질 까기에 몰두하고 있던 수희도 엄마의 기습경보에 목이 메는지 급히 입으로 물을 가져간다. 엄마! 아직 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보지 못한 자신의 신세가 엄마 탓인 양 은희는 버럭 화를 냈다. 그것이 머쓱하여 고구마 까던 손을 움직이지만 은희의 입은 여전히 나와 있다. 엄마는 아예 고구마 까던 손을 멈추고 은희와 수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는 엄마로서 이제 할 도리는 다 했다. 고등학교 3년 공부시키고 대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니들 결혼은 니들이 벌어서 해. 애 낳고 나서도 키워달라고 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야겠다. 아줌마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말해주듯 엄마의 곱슬머리가 엄마의 동그란 얼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은희와 수희는 삐죽 내민 입으로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해 먹던 고구마만 계속 입으로 가져간다. 준혁은 텔레비전에 시선을 둔 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설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진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려는데 아련히 잊혀져 있던 기억 하나가 은희의 목덜미를 타고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 엄마의 말끝에서 느껴지는 낯익은 뉘앙스가 꼬리를 감추려는 순간 은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다. 아! 또야! 이야기는 다시 은희가 고등학생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일요일 국그릇을 놔주던 엄마가 입을 열었다. 니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날로 엄마는 해방이다. 엄마도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 다들 그런 줄 알아? 아빠는 별 대꾸 없이 좋아하는 비름나무를 후루룩 입속으로 가져가신다. 준혁이와 수희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긴 마찬가지인 눈치다.
은희는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을 멈추고 엄마를 올려다본다. 그러고는 무뚝뚝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살핀다. 엄마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 데다가 미남이었던 아빠를 따라다니다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 한 번 못 펴고 아빠를 떠받들듯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인지 은희의 눈에는 아빠 앞에서 해방을 선포한 엄마가 대한독립을 외치던 유관순보다도 더 멋있게 보였다. 그릇에 부딪히는 젓가락 소리, 후루룩 들여 마시는 아빠의 국 먹는 소리에 엄마의 자유선언은 무색해졌지만 은희는 속으로 엄마, 브라보! 하고 외쳤다. 은희는 조용한 분위기를 살피며 다시 밥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간다.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밥을 떠먹는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의 등 뒤에서 엄마의 지난 날이 밥냄새를 풍기며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다. 준혁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해부터 엄마의 도시락 인생은 시작되었다. 그러고는 수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까지 11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새벽녘 은희는 늘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에 잠을 깬다. 그리고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솔솔 풍겨오는 반찬 냄새를 맡으며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는 엄마 곁으로 가 맛있는 반찬 하나를 이를테면 소시지 같은 것을 입에 물고 오물거리며 세수하러 가곤 하였다. 엄마는 매일같이 새벽 5시경에 일어나 도시락에 싸갈 반찬 서너 가지를 만들고 국을 끓인 다음 도시락 하나하나에 가지런히 담아두고 나서 다시 아침을 차리셨다. 츄 하고 돌아가던 압력밥솥 밥추 소리와 딱딱딱딱 도마 소리가 지금도 은희의 귓가에 아른거린다. 준혁이와 은희는 2년 터울, 은희와 동생 수희는 1년 터울이다. 엄마는 준혁이의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면서부터 은희와 수희의 도시락까지 매일 4개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아침과 저녁 반찬이 중복되지 않게, 어제 반찬이 오늘과 내일 반찬과 중복되지 않게 머리를 요리조리 굴리며 11년을 꼬박 도시락을 싸우는 동안 반찬 걱정은 꼬랑지처럼 엄마를 따라다녔다. 엄마는 은희나 수희의 얼굴을 마주칠라 치면 뭐 먹고 싶니? 먹고 싶은 거 없어? 하고 물어댔다. 하지만 둘은 이게 먹고 싶어요 라고 시원스럽게 대답해주지 못하고 엄마를 보며 미안한 마음만 다실 뿐이었다. 그러니 은희와 수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날은 엄마 나라의 독립날이요 해방절인 것이다. 엄마의 짧은 선언은 그런 깊은 사연과 갈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아랑곳 없이 그날과 그 사건은 기억 속에 잊혀져 갔다. 한 사람만 빼고. 수희까지 대학에 가니 준혁은 3명의 학비를 대야 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대를 갔다. 그때부터다. 엄마가 모두의 기억 뒤로 사라진 본인의 자유선언을 행동으로써 가족들에게 상기시키기 시작한 것이. 집을 비우는 날이 부쩍 잦아진 것이다. 아빠는 밤늦도록 텔레비전을 보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기에 일요일 같은 날이면 엄마는 11시에 아빠의 아침밥까지 아침을 2번이나 차려야 했다. 그런 아침상을 받은 아빠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성 좋게 아침을 먹곤 하였다. 그러던 일요일 아침, 수희는 남자친구 병민이를 만나러 나가고 은희 혼자 아빠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엄마가 외출을 한 것이다. 은희는 2군 반 3군 반이 되어 아빠가 방에서 나오는 기척에 소스라친다. 아빠는 엄마 대신 밥상을 차리고 있는 은희를 보더니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화가 난 얼굴로 은희에게 묻는다. 아니, 소리를 지른다. 엄마 어디 나갔냐? 네. 외출하셨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 아빠는 평소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밥을 드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큰일 났다. 그 시간 엄마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마음에 들떠 있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간다. 나뭇잎들은 녹색의 푸르름을 빛내며 운전을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앞다투어 손을 흔들어댄다. 옆좌석에 앉아있는 운전교습소 강사에게는 분홍 투피스에 같은 색 모자를 쓰고 흰 망사장갑을 낀 손으로 운전대를 부여잡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요상하기 그지없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고 차가 멈추어 섰다. 다시 출발하려는데 차가 부르르 떨더니 진동과 함께 시동을 꺼뜨린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 뒤로 젖혀지자 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한다. 다시 해봐요, 거. 민망해진 엄마는 조심스레 시동을 걸어보지만 긴장한 탓인지 다시 한번 차가 쿨럭거린다. 에헤이, 클러치를 살짝 떼면서 하라니까요. 빵빵, 뒷차에서 클락션을 울려댄다. 엄마의 흰 망사 장갑이 운전대 위에서 파르르 떨고 있다. 삑삑삑삑삑. 엄마가 힘없이 들어온다. 은희가 종일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인다. 어디 갔다 와? 은희는 눈짓으로 아빠가 있는 방을 가리킨다. 아빠가 화가 나 있다는 사인이었다. 엄마는 안방 문고리를 비틀고 들어간다. 당신 밥도 안 차리고 어디 갔다 와? 은희는 소파에 걸쳐둔 옷을 들고 조심스레 현관문으로 향한다. 밥은 밥 시간에 먹는 거죠, 뭐. 나는 맨날 밥만 차리나? 이제 제 시간에 밥 안 먹으면 나도 몰라요. 당신이 차려 잡숴요. 뭐? 아니, 이 사람이... 아빠는 예상치 못한 엄마의 대답에 버럭 소리만 지를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진영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엄마를 뒤로하고 은희는 밖으로 나온다. 며칠 뒤 은희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금색의 술이 달린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재빠르게 움직이며 현란한 스텝을 밟는 여자의 다리는 파인 옷 때문인지 더 탄탄해 보인다. 그루프를 말다 말고 엄마가 말한다. 오메, 자들은 어째 저렇게 날씬하다냐? 아이고, 나도 왕년엔 바람 불면 날아간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엄마는 삼중으로 편안하게 자리 잡은 뱃살을 문지른다. 엄만,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면서 무슨 고구마 바구니를 끼고 살면서 바랄 걸 바라슈. 니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엄마도 처녀 땐 안 그랬어, 얘. 오메, 아유, 야사시러워라. 좀 아까는 이쁘다 해놓고는 괜히 심통이셔. 왜 엄마, 요즘 저게 얼마나 인기인데. 나도 학교에서 좀 배워봤는데 재미있던데? 엄마, 일어나봐. 내가 가르쳐줄게. 은희는 엄마의 팔을 잡아당긴다. 엄마, 얘가 왜 이래?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부부 동반에 갔을 때, 아빠가 언제 배웠는지 블루스를 그렇게 잘 추시더라고. 안 그랬어? 엄마도 좀 해봐. 일어나 보라니까. 얼른. 이래봬도 나도 스텝은 밟을 줄 안다고요. 됐다, 얘. 내가 무슨 생각만 해도 남사스럽다. 아우, 저리 가.
엄마는 재미없게. 좋아. 엄마 그럼 내가 하는 거 잘 봐. 2의 오른발을 내밀면서 뒤쪽 왼발을 떼고 3의 왼발을 땅에 붙였다 떼면서 오른발을 놓는다. 차차의 왼발을 디디면서 오른발을 제자리로 가져와 1의 스텝을 마무리한다. 어때? 쉽지? 이렇게 하는 거야. 2, 3, 차차 1, 2, 3, 차차 1. 은희는 입으로 소리를 내며 곧잘 스텝을 밟는다. 어때 엄마? 엄마 딸 섹시하지? 그래, 우리 딸 최고다. 엄마는 슬쩍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은희의 엄마 순옥은 150이 안 되는 작은 키에 어깨부터 발끝까지 오동통하다. 가족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갔을 때 공을 들고 뒤뚱뒤뚱 걸어나가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던지 가족들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 그 후로 순옥은 다시는 볼링을 치러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가? 순옥은 식탁 밑으로 발을 천천히 움직여 본다. 2, 3, 차차 1. 부엌의 좁은 바닥이 순옥의 스테이지가 된다. 2, 3, 차차 1. 2, 3, 차차 1. 순옥의 머리 위에서 분홍 그루프가 춤을 춘다. 엄마! 어디 또 나가려고? 수희가 불쑥 들어온다. 스텝을 밟던 발이 멈추고 재빠르게 행주를 짚는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저녁 되기 전에는 올 거야. 너는 그렇게 차려입고 어딜 나가니? 병민이 만나러. 나는 오늘 안 들어올 건데. 이것이 엄마를 놀려?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와. 나가봐서. 저것이. 몇 시냐? 어머머머, 나도 나가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좀 봐주세요. 잘 봐줄 게 뭐 있습니까? 어서 타기나 하세요. 시험관이 먼저 홍제 운전면허 시험장이 찍힌 차에 올라탄다. 차에 오르는 순옥의 두 다리가 후들거린다.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 앉는다. 자, 살살 시작하십시오. 네. 순옥은 그동안 연습한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시동을 건다. 브레이크를 누르고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1단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엑셀로 옮기면서 클러치를 살짝 뗀다. 퀵퀵퀵퀵퀵퀵 드릉. 합격하면 꿈에 그리던 운전면허증이 생긴다. 순옥은 면허증을 따면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시동 걸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시리리 출발한다. 하얀 망사 장갑이 운전대를 부여잡는다. 빨간 신호등에 걸린다. 신호가 바뀌자 양옆의 차들이 출발을 한다. 순옥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간신히 조심조심 출발한다. 짧은 코스가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선생님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침묵이 흐르는 공기 속에서 시험관의 눈치를 살필 뿐이다. 어떻게 운전을 해서 왔는지 어느덧 코스 종착지에 도착했다. 뭐라고 할까?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침이 꼴깍 넘어간다. 시험관이 입을 뗀다. 그렇게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까? 옆에 있다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네, 잘 봐줘서 합격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험관은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열고 내린다. 네? 뭐라고요, 선생님? 합격이라고요? 정말입니까, 선생님? 차에서 내린 순옥은 이미 가버린 선생님을 향해 90도로 인사한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옥, 나는 할 수 있다. 아자! 엄마는 두 주먹을 불끈 쥔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운전면허증을 내보인다. 엄마, 운전면허 땄다? 뭐, 면허? 아빠가 놀란다. 엄마 면허증 좀 봐봐. 은희가 재촉한다. 우와,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수희가 엄마의 면허증을 받아들고 신기한 듯 바라본다. 엄마는 아빠를 향해 말한다. 그래서 당신이 티코라도 한 대 뽑아주면 실실 타고 다녀볼까 해요. 뭐? 티코? 그만큼 돌아다니면 되지. 어딜 얼마나 돌아다니려고? 안 돼. 절대 안 돼.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신다. 저 양반이 그럴 줄 알았지. 말을 꺼낸 내가 바보지. 하며 엄마는 부엌으로 가신다. 은희와 수희는 눈을 마주친다. 은희가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로 간다. 똑똑. 대답이 없으시다. 방문을 여니 TV를 보고 있는 아빠의 옆모습이 보인다. 아빠! 왜? 은희가 옆으로 다가가 앉는다. 아빠, 엄마 차 사주면 안 돼요?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이왕 딴 거 썩혀두면 아깝고 또 나도 엄마가 운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우리도 태워다주고 엄마 무겁게 시장 본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응? 아빠. 알았다. 아빠도 생각 중이니까 나가봐라. 방문을 열고 나가니 엄마는 콩나물을 다듬고 있다. 은희는 엄마 옆으로 가서 함께 콩나물을 다듬는다. 엄마, 기다려봐봐. 아빠가 생각해본다 그러더라. 생각은 무슨? 아빠도 뭐 엄마 맨날 돌아다니는데 많이 봐주는 거지 뭐. 으이그, 그런 소리 하려면 저리 가. 같은 차씨 집안 사람 아니랄까봐 편들기는. 이 집에서 내 생각해주는 사람 어디 있냐? 어휴. 엄마는?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온다. 엄마는 콩나물 그릇을 밀며 옆으로 돌아앉는다. 그래. 티콘지 팝콘인지 사. 요새는 뭐 여자들도 운전 많이 하고 그러더구만. 이왕 딴 거 사서 아주 그냥 더 돌아다녀. 으이그, 이왕 사라고 할 거 좀 곱게 사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사라니까. 아, 알았다니까요. 아빠는 은희에게 눈으로 사인을 보내며 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엄마는 티코를 몰게 되었다. 흰색 망사 장갑을 끼고. 은희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이다. 은희가 엄마의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낸다. 한쪽 구석에 있는 검은색 종이 가방에 언뜻 비치는 금빛 물건을 발견하고 열어본다. 웬 신발이지? 엄마 건가? 집으로 들어간 은희는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트렁크 안에 있는 신발은 뭐야? 어? 그거 어떻게 봤어? 엄마 차 트렁크에 있던데 왜? 뭔데? 엄마,
차차차를... 뭐? 차차차? 은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살이 다 드러난 옷을 입은 엄마를 상상하려다 지워버린다. 그러다 다시 스텝을 밟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러나 그것도 퐁 하고 사라진다. 도저히 상상이 가지를 않는다. 어서 오세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순옥을 맞는다. 저 춤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몸치라서... 괜찮으세요. 처음엔 다 그러니까 배우다 보면 나아지실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오늘부터 배워보시겠어요? 네? 오늘부터요? 아, 제가 아직 옷도 없고... 입고 오신 옷 그대로 좋으신데요? 신발은 우선 빌려드릴게요. 거울이 사방으로 붙어있는 방에는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여자들이 남자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고 있다. 보고 있기만 해도 엄두가 나질 않는지 순옥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다. 이쪽으로 오세요. 초급반은 이쪽입니다. 순옥은 초급반이라는 말에 겨우 안심이 되어 따라간다. 선생님이 순옥을 소개한다. 자, 오늘부터 같이 배우게 될 성함이... 네, 안녕하세요. 강순옥입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순옥과 비슷한 연배의 여자들이 엄마에게 눈인사를 한다.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가 보네. 순옥은 전형적인 아줌마 체형인 자신의 몸매가 꽤나 신경이 쓰였던지 반 학생들을 쭉 훑어본다. 그냥 갈까? 저기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냥 가시게요? 네, 오늘은 그냥 가야겠어요. 혹시 순옥이? 누구? 순옥이 맞구나. 나 철수, 한철수. 기억 안 나? 철수... 한철수? 그래. 대학 동창도 몰라보냐? 중간에 휴학을 하긴 했지만. 어머, 그래 철수구나. 어머머, 근데 네가 여긴 왜... 왜긴 학원 이름이 찰스 댄스 아카데미 아니냐. 내가 그 찰스다. 뭐? 그렇게 됐다. 춤 배우러 왔구나. 아니, 뭐 그냥... 요즘은 부인이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이런 거 배우러 다니고 그래야 남편들도 더 좋아한다. 그래? 끝나고 시간 좀 내라. 같이 밥이나 먹자. 끝나고 시간 좀 내라고? 이러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불륜되는 거 아니야? 순옥은 화장실을 가는 척 밖으로 나와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그럼 배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온 거야? 웃지 말어. 근데 그 신발은? 그때 신고 바로 집으로 오는 바람에 못 갖다 준 거야? 아, 배야. 은희는 배를 쥐고 웃는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나 한다고 다 네 엄마가 하도 순진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네. 웃지 말라니까 얘가. 그럼 다른 학원에라도 가지. 철수가 학원 원장이라는데 그 바닥 빤하지 않겠니? 은희 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얘기했단 봐라 그냥. 엄마, 근데 엄마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러더니만. 네가 저번에 그랬잖니. 아빠는 브루스를 그렇게 잘 추는데 나보고도 배워보라고. 그럼 아빠랑 브루스 추려고 배우러 갔단 말이야? 아우, 이제 그만해. 우와, 우리 엄마 멋지다. 며칠 후 은희는 아빠와 단 둘이 집에 왔다. 후후 불며 라면을 먹던 은희가 슬쩍 아빠에게 말한다. 아빠, 엄마가 차차차 배우러 갔다가 그냥 와버렸대. 네 엄마가? 춤을? 아빠가 젓가락을 쾅 내려놓는다. 야, 네 엄마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잘 살다가. 왜요? 나는 엄마가 멋있어 보이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아줌마들보다 자기 삶 찾아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건강해 보이는구만. 건강? 그래, 네 엄마 건강하지. 참. 라면 부른다. 먹어라. 아빠랑 브루스 추려고 배우러 간 것 같던데. 뭐? 그날 밤 잠이 깬 아빠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간다. 아빠는 걸음을 때려다 희미한 달빛에 스텝을 밟고 있는 엄마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 당신 오밤중에 뭐 하는 거야? 잠 안 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왔어요? 들어가 잠이나 자요. 엄마는 방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리 와봐. 어딜 와봐요. 이리 와 보라니까. 아빠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두른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좋은 춤 선생 놔두고 어딜 다니겠다고? 은희가 말했어요? 어허, 가만히 있어. 당신이 쳐봤자 누구랑 추겠어. 어차피 나하고 출 거 내가 가르쳐주는 게 낫지. 이 양반이 뭘 잘못 잡섰나? 엄마와 아빠가 달빛 속에 브루스를 추는 밤, 은희는 수희와 함께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엄마, 애가 나올 것 같아. 빨리 병원! 산딸이 다 되어 집에 와 있던 수희의 진통이 시작됐다. 그래? 아직 2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왜? 몰라 엄마. 빨리. 수희는 아프다고 난리다. 은희야, 병민이 아니지 최서방한테 전화해라. 아빠랑 오빠한테도. 알았어 엄마. 엄마는 수희를 태우고 튼튼 산부인과로 차를 몬다. 간호사가 다가온다. 아빠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축하드립니다. 손주시네요. 아빠도 엄마도 첫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보, 고추래요. 세상에. 엄마는 아빠를 돌려다보며 웃는다. 한 가지. 예? 왜요? 산모와 아기를 연결해주던 탯줄이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 부분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 얼마간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나. 엄마는 수희를 태우고 마트에 갔다 오다가 신호등 앞에서 앞차를 받은 일이 생각난다. 지난번에 접촉사고 났을 때 수희가 많이 놀랬나 보네. 뭐? 아니, 지난번에 수희 데리고 마트에 갔다 오다가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앞차를 살짝
어쩌나 괜찮아야 할 건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기는 척 봐도 다른 아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다. 그런데다 한쪽 머리가 쑥 들어가 있어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눈치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자가 준영인가 보네.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겉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빠도 얼굴이 굳어있긴 마찬가지다. 은희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엄마야, 머리가 에일리언 같네. 어머님,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큐베이터에서 좀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병민이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애써 웃어 보인다. 미안하네, 최서방.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준영이는 정상적으로 자라 모두를 기쁘게 해주었다. 아니, 엄마를 기쁘게 해주었다. 엄마는 결혼해서 애 키워달라는 말 하지도 말아라 라는 당신의 선언은 잊은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준영이를 봐주기 시작했다. 아이보다도 더 천진한 얼굴로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 엄마를 보며 은희는 지금 엄마의 그 행복 뒤로 퇴색해가는 지난날의 행복 선언을 떠올린 것이다. 엄마, 할머니가 되니까 그렇게 좋우? 암 좋지. 엄마는 준영이를 안은 채 스텝을 밟는다. 2, 3, 차차 원, 2, 3, 차차 원. 순간 은희는 엄마의 발에서 금빛 휴즈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은희는 생각했다. 엄마가 앞으로도 남은 인생길을 춤을 추듯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은희는 활짝 웃는다.